네, 딜사이트 S 다녀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는 너무나 좋습니다.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12월에 뉴욕 산타 올까요? 지금 미국 시장은 뭐 지금 이격도 과열 상태는 아니고 유동성도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1월 20일 취임 전까지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산타, 뭐 연말 연초의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난 주말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에 따른 월마트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그리고 소비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즉 미국 경기는 아직까지 튼튼하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여기에다가 테슬라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상향하면서 결국은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낙폭이 큰 상태에서 엔비디아의 블랙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서 반도체가 상승주들 역시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일단은 지금은 기대감에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려 요인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거든요. 이제 금리나 속도 조절 일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와 연준 이제 앞으로 봤을 때 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지연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고용지표, 즉 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감소한 모습들은 좋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과 해고 증가 부분, 이 부분이 향후 지수의 단기 조정이 보일 수 있거든요. 일단 미국 시장도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에 따라서 전 세계 자금이 몰리는 강한 유동성의 힘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의 거품과 유동성의 거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그랬을 때는 조정의 빌미가 있을 때 장중 낙폭이 큰 충격은 올 수 있다. 그렇지만 일단은 아직까지 이격주의라든가 M7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순환매되면서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들은 아직까지 견조하다. 그래서 종목 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 미국 시장도 M7만 가기에는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트럼프 정책의 피해 섹터로 부각됐던 연료 전지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지금 자율주행 섹터 즉 테슬라가 강세를 보였어요. FSD 레벨 13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자율주행 섹터도 강세를 보였고 반도체와 모바일 반등 나왔어요. 반면에 암호화폐라든가 통신, 전력 섹터들이 이제 숨고르기 나왔고요.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오늘 퓨얼셀 에너지 급등 나왔고 솔라 엣지, 퍼스트 솔라, 비츠라 에너지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램 리서치, 반도체 섹터들도 강한 반등 나왔어요. 반면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슈퍼마이크로라든가 코인베이스 낙폭 크게 나왔고 실적 부진이 우려됐던 ST로드라든가 줌비디오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죠. 여기서 이제 보면 ETF 시장도 미국 다우나스닥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어요. 자율주행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헬스케어, 그다음에 우주, 반도체, 신재생 이쪽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역시도 신재생과 자율주행,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섹터들이죠. 이런 쪽들이 이제 긍정적인 모습 보일 것이고, 그다음에 대마라든가 원유, 바이오테크 쪽들이 약세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을 판단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미국 시장은 M7의 추세가 아직까지 일부는 추세 이탈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려 요인이 있었지만 결국에 장중 저점을 다시 확인하면서 반등에 성공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이번 지난 주말에는 마이크론만 제외하고는 M7주들이 모두 상승하는 그런 맥락들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를 보면 테슬라도 일단 장중에 330불을 이탈해서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웠다 이렇게 보였지만 바로 추세를 만드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결국에 테슬라 역시도 신고가 다시 한번 도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보면은 엔비디아를 보더라도 엔비디아도 결국에는 132달러를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강하게 140달러를 강한 돌파를 못 본다면 결국에 이제는 반도체 섹터들은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맥락으로 보여주고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월마트를 봐야 돼요. 국내 같은 경우는 내수 부진에 따라서 이런 유통 쪽들이 계속 땅굴을 파고 있어요. 신저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인데 월마트가 결국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것, 그만큼 소비에 따른 기대감이 높다라는 것이고, 아울러서 퓨얼셀 에너지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보면 이제 급락했던 자리를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다면은 결국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태양광이라든가 수소라든가 이런 연료전 섹터들에 대해서 정부 정책의 비중은 낮지만 각국이 기후변화라든가 탄소 중립에 따른 요구가 더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낙폭이 큰 상태에서 반등 나왔기 때문에 국내 시장 역시도 신재생 에너지 쪽들 이런 쪽도 우리가 태양광 섹터들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 섹터들 이런 쪽이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지금 원자재 쪽에서 보더라도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원자재 섹터들이 일단 지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특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항상 우리는 천연가스를 계속해서 집중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천연가스 역시 급등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지만 결국에 계절적인 수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개파락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 섹터들 이런 쪽들 역시도 오늘 긍정적인 흐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이 0.73% 하락 마감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의 유동성이 이 가상화폐 쪽으로의 매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트럼프 이기 정책에서도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정책적인 것들을 강화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미국 M7을 비롯해서 미국 증시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추세 이탈, 이 시점이 미국 시장의 장중 조정이 굉장히 크게 올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우리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짚어봤습니다. 중국으로 가볼게요. 12월에 중국 증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발표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중국 증시 오름세 이어갈까요? 중국은 지금 바로 또 가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추가 규제, 그다음에 관세 정책이 어떻게 따르냐해서 중국 증시는 이제 계속해서 등락 보일 거거든요. 일단 중국 증시는 우리가 박스권을 보자라는 거예요. 지난 주말 상승 마감했던 부분은 위안화가 이제 안정화되면서 외국 자본 이탈이 둔화될 것이다. 요 기대감과 함께 11월 제조업 PMI가 호전을 보였고 그다음에 내년 재정 예산과 소비 부양책에 대한 규모가 12월 쪽으로 결정될 것이다. 즉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어떤 반도체 수출 규제에 따른 하락 요인을 바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종목 장세는 계속될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 일단은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그다음에 인도 이런 쪽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국장으로 보겠습니다. 국장은 또다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가 2%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이 좋은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급적으로 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에 대한 우려감까지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가장 큰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네. 그러면서 엔화가 강세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화가 강세 전환했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지난 8월
5일 이후로 정확하게 이제 집계되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7,600조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엔캐리 트레이 청산 매도 이 부분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다시 대두되는 그러한 모습인데 결국에는 국내 증시는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터널 초입은 지나간 건 아는데 터널 중간인지 아니면 중간에도 오지 못했는지 대략 난감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IRA 칩스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 배터리 보조금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정부 정책들은 추가적으로 반도체 3단이라든가 반도체에 대한 정부 지원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거기다가 제일 큰 부분들은 이제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국에 이자율이 감소한다라는 것 좋지만 중요한 건 그만큼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것이고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대두되는 부분이 이제 건설사에 대한 줄도산 그리고 PF 부실에 따른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론이 대두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정부 정책들은 무대책이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굉장히 큰 그러한 국면이고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를 비롯하는 외국계 IB들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축소하면서 외국인들이 줄 매도해요. 그러면 지금 국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G30개국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상승률 하락률이. 지금 보면 멕시코 다음으로 대한민국 코스피 증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기업의 결국에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과 정부에서 정책적인 지원,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결국에 일본의 금리 인상에 따른 엔화 강세 여기에 따라서 결국에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가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굉장히 좀 첩첩산중 암울한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대지에 폭설이 쌓였어도 인동추에 노란 꽃이 피는 것처럼 결국에 남들이 다 망해간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도 또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제일 큰 부분은 이제 환율이에요. 금리 인하한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나름대로 이제 환율을 관리하는 그런 국면이지만 원화 약세는 이제 기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1,400원이 훌쩍 넘어갔을 때는 시장의 충격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국내 증시 자금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이 외국인의 매도가 더 확대될 것을 좀 우려를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외국인들 매도는 우리가 감안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도 물량이 1억 5천만 주가 2022년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5천만 주가 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도 대략적으로 1억 3천만 주 정도, 1억 2천만 주 정도 남은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은 커질 수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까지도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그러한 국면이고 또 2차 전지 보조금에 따른 축소 폐지에 따라서 시장을 이끌어왔던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의 매물이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지수의 강한 반등이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냉철하게 본다면 수급은 깨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제 고객 예탁금도 청약자금 다시 환불받으면서 늘어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자 마켓머니 펀드가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의외였어요. 월말에는 자금이 크게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지난 주말과
주말 상태에서 마켓머니 펀드로 자금 유입된 부분이 빠져나간 만큼 빠져나간 거에 한 70%는 다시 들어왔거든요. 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MMF 쪽이 자금 들어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단기로 낙폭이 커다란 인식이 클 수 있고 단기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이 깨진 상태에서 2,450 지지 테스트를 하겠지만 저기 시장에서 마켓머니 펀드가 매수했을 때는 일단 어제 같은 장중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단기 트레이드 쪽으로 매수 쪽으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고, 결국 이제 주식형 수익증권도 500억 정도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급 부분이 다소 불명확하지만 마켓머니 펀드 요거 하나 믿고 우리는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미국의 사이버 먼데이, 네. 결국에는 이제 소비 지출과 이런 쪽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상태고, 뭐 미국의 대마 규제 완화 공청회, 이것도 뭐 결국엔 대마 관련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무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지 시각으로 오늘이면 국내 시간으로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이거든요. 미국이 이제 대중국 반도체 추가 규제 발표한다. 그럼 여기서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정부 정책, 지난 금요일 날 일정이 월요일 날로 미뤄진 것 같아요. 칠러 공장, LG 관련해서 이제 평택 공장을 방문한다. 그렇다면은 우리 액침 냉각 관련주들, 칠러 냉각 이런 쪽들이 오늘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주말 동안 쭉 기사들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온 게, 그리고 이번 주와 이번 달에 제일 많은 일정이 AI 관련 일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역시도 이제 AI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율주행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트럼프 2기 내각에서 STO 증권에 따른 정책들 나오기 때문에 시간 내에서 STO 관련들이 움직였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난 목요일 날 갔다 굉장히 물 먹었는데 결국에 금요일 시점에서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바이오, 자율주행. 그렇기 때문에 오늘 AI 섹터는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봐야 되겠고, 오늘 본다면 STO와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바이오 섹터 역시도 금리나 수혜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들 내에서 순환매를 한번 기대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엔 핫 이슈 종목 리뷰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한 종목 또 AI 관련한 종목 하나 좀 리뷰해 볼 텐데, 젠백스와 솔트룩스입니다. 젠백스는 음봉 흐름이 좀 나오면서 이게 단기 고점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솔트룩스는 고점에서 계속된 등락을 보이던데 전략 어떻게 좀 수정을 해볼까요? 이제 젠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난 11월 29일 목표가 상향했고, 네. 그래서 지금 5일과 29일 목표가 상향했는데 최종 목표가 22,000원인데 동시효과 23,000원 시작하면서 큰 음봉 만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일단 P2P 임상 톱라인에 대한 치매, 파킨슨 이쪽에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큐어 PS의 책임자 방문을 통해서 새로운 파이프라인 이전 계약이 있을 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하지만 일단 23,000원 직전 고점대에서는 매물 부담 받은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 시 매도를 하고, 그다음 우리 16,300원 전후에서 다시 한번 기다려보자. 16,300원 전후에서 매수해서 16,000원 이탈하면 즉시 손절하고 16,000원 지지 받으면 또다시 목표 주가 23,500원 도전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솔트룩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최초 목표는 28,000원이었고 지난 11월 26일 목표가를 이제 상향으로 3만 원으로 상향했거든요. 그럼 오늘 상황에서 보면 최근 28,000원까지 갖다 되밀렸지만 저는 32,000원으로 또 상향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 주에 보면 아마존 웹 서비스 리인벤트 2024 행사가 6일까지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AI 트랜스포메이션이
행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AI 섹터에 대한 이슈는 지속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픈 AI가 한국의 LMM 데이터 센터 진출 이 부분이 됐을 때 결국에는 인공지능 섹터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오픈 AI에 대해서 머스크가 소송을 걸었거든요. 이 부분이 시장에 오늘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을 봐야 되겠지만 이번 주에는 인공지능 섹터들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인공지능 AI 관련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종목 안에서도 새롭게 발굴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장 공략해볼 핫이슈 종목도 역시나 또 AI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챗 GPT 개발사 오픈 AI가 내년 이용자를 10억 명으로 달성하게 목표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 역시도 리인벤트 행사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이 결국에 AI에 대한 투자 확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네. 우리가 뭐 솔트룩스라든가 코난 테크놀로지라든가 이스트소프트라든가 폴라리스 AI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지금 보트에 편입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 중에서 없는 쪽을 보면 마음 AI라든가 M83, 솔트룩스 이런 쪽으로 우리가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 M83으로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M83은 결국에 AI 쪽으로 묶였던 거는 클라우드 쪽 때문에 묶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딥페이크 관련 이슈 테마가 움직일 때마다 M83이 부각됐는데 최근에는 딥페이크보다는 인공지능 쪽으로 묶였거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장중 저가가 14,800원이에요. 음봉이 나왔거든요. 시간에서는 이제 100원 플러스로 끝났는데 그럼 14,800원에서 동시호가제 우리 매수하자. 손절은 좀 크게 가겠습니다. 13,200원 이탈 손절을 보고 목표 주가는 좀 높게 25,000원 도전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M83 현재 바닥권에 있는 종목 이제 지난주부터 고개를 살짝 들기 시작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높게 25,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3,200원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간의 단일가 특징 종목 살펴볼까요? 결국에는 트럼프가 토큰화 증권 시장 혁신을 하겠다 이 발표로 인해 가지고 지난 금요일 STO 관련주로 움직였어요. 우리는 28일 날 목요일 날 매수했다 물 먹었는데 시간에서는 서울 옥션이라든가 갤럭시 SM이라든가 K 옥션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특히 금요일 날 우리 핀거 손절 안 하신 분들은 반등 여력이 있기 때문에 반등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반등 나왔을 때 일단은 입절 쪽으로 한번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대장주 섹터들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STU 관련해서 이제 토큰화 관련한 종목들 오늘장 반등 시에 매도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공략해볼 핫이슈 종목 M83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단야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